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박정택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밑에 영문으로 보이시죠?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 PSP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PSP 영양소가 가장 잘 구현된 제품이 지금 보시는 비즈월드 코리아의 알파메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PSP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태국의 샴벨리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농지, 거기서 최고의 모종을 가지고 만든 쌀, 현미를 이렇게 분말로 제품화했습니다. 네, 자, 보셨죠? 자, 지금 보시는 게 쌀입니다. 네. 근데 이 쌀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음식들 중에 가장 최고의 완전한 식품을 찾아라, 골라라고 하면 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쌀은 현미를 말합니다. 자, 200가지가 넘는 엄청나게 좋은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영양소의 95%가 쌀룬과 쌀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로 뭘 먹죠? 백미를 먹죠. 현미는 먹기가 힘들고 맛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영양소 95%를 싹 뺏기내고 남은 5% 백미만 주로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양소 100%의 영양소가 먹게 되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에.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생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사람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려면 에너지가 발생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저 미토콘드리아하고 핵, 요 두 가지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쌀에 있는 영양소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최대한 적게 만들어서 세포 독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무병장수에 한 발짝 다가선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잘 생산하도록 그 대사를 돕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공장에서 뭔가 제품을 생산하려면,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 굴뚝에서 연기 막 나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렸던 그 쌀에는 보면 최고의 모종이 혼말리라고 있습니다. 태국에. 자, 전 세계에 23,000가지, 25,000가지 정도 되는 쌀의 모종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그 23,000가지 이상의 모종들 중에 딱 5개 정도만이 지금 보여드리는 PSP,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단 5개만이. 그런데 그 5개 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라이스 오브 메디칼 퀄리티, 의학 수준의 쌀이다. 치료를 하는 의학 수준의 약이다. 쌀이다. 와, 대단하죠.
뭐 근데 알고 보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합니다. 결국은 최고의 약은 음식이다 하는 거죠. 그 음식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식품이 쌀이고, 그 쌀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모종 혼말리, 거기에 PSP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런데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8종의 포도당을 이야기하고요. 펩타이드는 21종의 아미노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영양소가 세포 핵과 미토콘드리아를 먹여 살리는 영양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영양소는 세포를 재생하고 세포의 소통을 돕고 세포 면역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포 내부의 환경을 개선한다.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에너지 생산을 강화한다. DNA 복구와 세포 재생에 관여하고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최적으로 작동해서 pH, 우리 산도라고 하죠. pH가 균형을 이루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몸속의 pH는 7.35에서 7.4 정도로 유지할 때가 가장 좋아요. 약 알칼리. 예.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든 생활 습관이 잘못됐던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잘못된 식습관을 하게 되면 몸이 계속 어떻게 해요? 산소화 된다는 거죠. 오염된 공기 속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파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몸을 산소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pH, 7.35, 7.4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PSP 영양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면역 탄수화물, 면역 탄수화물, 아주 좋은 탄수화물, 그 다음에 아주 양질의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어야 pH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고 인체의 항산화 물질 SOD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거는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또 책이 있는데 이 한 장에 엄청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한 장에 해당 작용, TCA 회로, 5탄당 인산회로, 아미노산 합성, 지방산 분해 합성,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로 알 수 있는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이 영양소가 결국은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엄청난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장에서 흡수를 해서 간으로 보내고 간에서는 그 영양소가 풍부한 피를 심장으로 보내고 심장으로 간 피는 산소를 다시 결합하기 위해서 폐로 가고 그 폐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서 온몸으로 쫙 뻗어나가는 게 혈액순환이죠. 그 혈액순환이 되는 과정에서 혈관 안에 있는 이 영양소가 적혈구가 싣고 다니고 피 안에 있는 영양소가 결국은 모세혈관에서 세포한테 전달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아주 대표적인 중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 우리 폴리펩타이드, 폴리사카라이드, 그리고 폴리펩타이드, 포도당과 아미노산입니다. 포도당은 특히 여기 가운데쯤 보시면 글리코스 영양소가 세포로 전달되는 과정부터 해서 쭉 나오는 게 이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포가 영양소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엄청난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생산해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기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영양소가 결국은 세포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양질의 영양소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한번 보십시오. 그냥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영양소를 받아가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구나 하고 한번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보시다시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전부 다 아미노산 단백질입니다. DNA도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혈구도 결국은 세포기 때문에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양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이제 PSP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다른 게 아니고
아주 공인된 기관, 그리고 의료계, 과학계, 그리고 국가 정부에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성과를 공부해 볼 겁니다. 그냥 누구 몇 명만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PSP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기원과 그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연구 논문을 오늘 쭉 그냥 읽어 나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과학이 신화를 만나다. 과학자들은 태국의 전통의학과 기술과 이론을 이용해서 이를 현대의 정교한 첨단 기술과 접목시켜서 PSP를 생산한다. 그 생산하는 기술을 알파 글리케놀로지라고 하고, 이것은 생명공학과 나노공학, 이 생명공학과 나노공학을 활용하는 것이고 혁신적인 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목적은 알맞게 성장한 곡물, 현미를 말하겠죠. 곡물의 특정 부위로부터 주로 쌀룸과 미강을 말할 겁니다. 선택된 다당류, 이거를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펩타이드, 이 두 가지를 기계적으로 가수분해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곡식은 물에서 발견되는 풍부한 스피룰리나를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유기물질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비옥해지며 자연적으로 알카리성인 토양에서 경작됩니다. 어디입니까? 태국의 샴벨리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땅이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쌀은 농약과 살충제 없이 100% 유기농 기법으로 재배되고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것이다. 유전자 변형. 아시죠? 사실은 굉장히 아직까지 논란이 있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기술입니다. 어쨌든 습도와 온도와 압력을 조절해서 PSP를 결합시켜서 자연적으로 가수분해된 알파글리칸이 형성된다. 그래서 세포들은 체내에 흡수된 PSP를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에너지 또는 ATP,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생산에 활용하는 생물학 에너지로 인식할 수 있다. PSP가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기에 사용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알파 글리코놀로지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PSP의 특수한 성질은 100%의 생체 이용률을 제공한다. 생체 이용률, 세포가 흡수하는 율을 말합니다. 100%.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녹차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럼 뜨거운 물에 녹차물을 우려내죠. 그 안에 있는 영양소를 빼내는 거죠. 자, 이걸 마십니다. 세포가 흡수하는 것은, 실제로 흡수하는 것은 2.5%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녹차 안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를 2.5% 흡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몸에서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PSP 영양소는, 이 특수한 과학기술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 PSP 영양소는 100% 흡수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기적 같은 일이죠. 자, PSP가 섭취되면 이런 독특한 실용적인 염색체 영양소는 세포 내부 환경 개선을 쉽게 촉진한다. 이것은 DNA 복구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유전자 발현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상응해 강화되는 체내 환경은 최상의 건강 상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PSP를 생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채택한 이 공정은 식물성 영양소의 기능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과학자들은 특수한 다당류,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와 같은 필수 기능성 영양소 중 최상의 품질은 특정 환경에서 특정 시기까지 경작된 쌀의 특정 종에서 추출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농지에서 가장 좋은 모종을 가지고 만든 현미에서 추출된다는 거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쌀알은 DNA 복구와 세포 재생을 위한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에너지 ATP 생산을 강화하는 데 적합하다. 그것들은 활성산소와 맞서서 싸우고, 항산화 영양소를 말합니다.
동화단계를 구축하는 독소 제거와 그 과정을 강화시켜서 신체의 자연 치유력이 최적으로 작동하게 해준다. 웬만한 질병은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자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이유들 때문에 그 기능이 떨어진 거죠. 거기에 산화질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그래서 항산화제, 유기미네랄 아미노산 혼합물, 다당류의 이런 독특한 조합, 이 영양소들이 다 있다는 소리입니다. 조합은 몸이 자연적으로 항상성 상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NOV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결과로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체온, 전해물질, pH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거의 만병통치 수준의 또 효과입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pH 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의 산성과 알칼리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pH라고 한다.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기준 잡는 게 pH 수치입니다. 이 pH는 보통 1에서 14에서의 범위에서 측정된다. 최저 1에서 최고 14. 중성은 산성도 알칼리성도 아닌 pH 7을 뜻하는데, 산성은 pH 7 이하를 뜻하고 알칼리성은 pH 7 이상을 뜻합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알칼리가 되고 숫자가 줄어들수록 산성이라고 하는 거죠. 혈액은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pH 7.4의 범위 안에 유지되어야만 한다. 우리 몸에 항상성이 유지되려면 pH 7.35, 7.4 정도의 범위에서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약알칼리.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게 깨진다는 거죠. 만병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미 사람, 주로 미국을 말하겠네요. 사람의 식단은, 그러니까 가장 선진국의 식단은 평균 pH는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안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라면 같은 거, 그 다음에 전분과 같은 음식으로 인해서 매우 높은 산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신체의 적절한 pH 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산성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몸을 자꾸 산성화시킨다는 말이죠. 이런 산성 환경에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단에 미량의 미네랄을 첨가함으로써 향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산성 환경은 신진대사 노폐물에 의해서 발생한다. 미량 미네랄 양이 충분하다면 그들은 노폐물과 결합해 소변으로 방출되어 신체의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준다. 과도한 산성 노폐물은, 몸이 산성화된다는 것은 관절, 조직, 근육, 장기, 뇌 분비선을 공격해서 여러 기능 이상을 일으킵니다. 만일에 관절에 영향을 미친다면 관절염이 나타나고, 근육을 공격한다면 근육통이 나타나고, 장기와 뇌 분비선을 공격한다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신체가 더 산성화될수록 면역체계는 더욱 손상됩니다. pH 산도, pH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몸의 항상성 유지, 가장 중요한 것.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고 마지막에 면역체계까지 손상된다는 겁니다. 단백질과 설탕을 과도하게 함유한 식단의 지속적인 섭취는 신체를 더욱 산성으로 만들고, 이로 인한 면역체계의 약화는 만성피로증후군, CFS, 암, MS, 관절염과 같은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산성보다는 조금 더 알칼리성에 맞추어진 신체의 pH 균형이 하루하루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식습관이 pH 균형을 이루는데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PSP는, 포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 영양소는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환경에서 성장한 천연식품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pH 균형을 알칼리성으로 촉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내의 pH 균형이 유지된다면 식품과 영양제의 모든 영양소를 완전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PSP는 효과적으로 신체가 pH 균형을 이루게 하며 또한 유지시키 줍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독작용입니다.
PSP의 중요한 기능 중 또 하나는 신체에서의 해독 능력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독소를 완전히 접촉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독소를 흡수하지 먹거나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하는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하는 이런 수많은 원인들 과정은 경과를 통해 가지고 체내에 독소가 자꾸 쌓이는 거죠. 이 독소와 접촉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독소의 체내 축적은 많은 형태의 질병을 야기시킨다. 인체 내외의 청결 유지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PSP는 신체 전체에서 독소 제거 기능을 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돕습니다. 독소가 제거된 후에 PSP는 신체의 자연 치유를 돕는 내분비 체계를 지원하고 강화합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 자가 치유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자, 식품 영양소가 혈류로 추출된 후에 노폐물은 내장과 결장에 쌓입니다. 부패한 음식은 발효되어서 가스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2차, 심지어는 3차 독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결장은 부패균, 부패 바이러스, 기생충, 효모 등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PSP가 가진 섬유와 같은 구조로 인해 결장의 연동 운동이 강화되며 내장의 운동은 더욱 건강해지고 규칙적이 되어 잘 아시는 장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독작용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건강한 장은 신체의 두 번째 면역체계이다. 그러므로 내부의 부패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여기에 PSP 영양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PSP와 노화 방지, PSP와 당뇨병, PSP와 고콜레스테롤, 심혈관 질환을 알아볼 거고요. PSP와 암, PSP와 만성피로 증후군, PSP와 간염, PSP와 관절염,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공인된 기관, 의료기관, 과학계,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같이 연구한 보고, 그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가 얼마나 대단한 영양소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과학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박정택이었습니다.